네, 이어서 구조를 봅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문화 창달, 이 헌법에 규정이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권으로 넘어갑시다. 자, 헌법 총론을 지금 끝냈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기본권이 국가의 존립 목적이라고 했죠. 이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치구조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에는 이론을 조금 기본권 총론에서 이론을 조금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권은 원래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권리라고 해서 주관적 권리. 법에서 주관이라는 말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 개인. 그래서 주관적 권리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어떤 객관적인, 그러니까 사람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질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정리합시다. 기본권은 이렇게 이중적 성격이 있다.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질서로의 성격 둘 다 인정한다. 오늘날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사람, 자연인 갖는 건 맞는데 문제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태아. 자, 태아는 아직 어머니 뱃속부터 출생하지 않은 자인데 얘가 기본권, 특히 생명권의 주체가 되느냐?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는 된다.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권, 태아를 낙태 금지하고 있잖아요. 낙태, 생명권의 주체는 된다. 초기 배아, 아직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기 전에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결합시킨 초기 배아, 이것이 생명권, 배아를 폐기하거나 하는 생명권의 주체가 되느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 이제 들어가서 태아가 됐을 때는 생명권 주체가 되지만 초기 배아는 생명권, 기본권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배아라 하더라도 함부로 막 없애버리고 그걸 실험 동물에다가 뭐 투입하거나 실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가 있거든요.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대상은 된다. 이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초기 배아 측에서의 기본권 주체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보호해줄 생명보호 의무의 대상은 된다.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가 되느냐? 우리 기본권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기본권 중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권리, 생명권, 이런 것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죠.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그런 기본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외국인에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관련 판례 중에 헌법에 근로의 권리가 있는데 근로의 권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할 환경, 독가스 나오고 하는 그런 악독한 환경이 아닌 쾌적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노동자, 걔네들도 일할 환경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일할 환경에 관련 권리는 근로의 권리 중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인정이 되고 직업의 자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인정되지 않죠. 외국인이 정치를 하겠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된 기본권 곤란해요.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된다. 예컨대 포도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포도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악덕 기업주랑 월급도 안 주고 막 패요. 그래서 그 포도농장 옆에 있는 다른 포도농장이나 또는 다른 사과농장이나 이런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 그것은 인정이 된다. 정리합시다. 직업의 자유라는 포괄적인 그런 건 인정되지 않지만 직업의 자유 안에 세부적인 그 기본권들이 또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이 된다. 법인 등의 단체, 행복추구권 등 자연인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법인 등 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도 신용을 쌓고 명예를 쌓아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누릴 수가 있죠. 브랜드 가치. 그래서 그런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인격권. 이것은 법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 이 법인 중에서 공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이런 공법인이 기본권 주체가 되느냐. 공권력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들이에요. 국민과의 관계에서. 따라서 우리의 기본권을 걔들한테 주장하면 걔들은 그 규범을 따라야 되는 수범자, 즉 의무자, 기본권의 의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자, 수범자일 뿐이지 걔네들이 기본권 소지자,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즉 원칙적으로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걔네들은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수범자일 뿐이지 기본권 소지자는 아니다. 다만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예컨대 구청에서도 뭐 문서를 작성하려면 볼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볼펜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는, 시장에 가서 사고 파는 계약,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고유한 업무를 할당받아서 그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서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다른 공권력, 그러니까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법인 A, 공법인 B 둘과의 관계, 대등한 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자, 공법인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은 하나만 인정되지 않고 일정한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기본권이 여러 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한다. 즉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두 개 이상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기본권 경합이라고 해요. 기본권 경합. 이것과 구별할 것이 기본권 충돌이에요. 충돌. 이 기본권 충돌은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서 김 씨와 이 씨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내 권리다, 내 권리다, 내가 우선해야 된다, 내가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기본권 충돌이다. 경합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충돌은 둘 중에 하나가 희생당하거나 또 서로 양보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충돌이라고 한다. 이건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은 항상 국가에 대한 권리, 국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 충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위 기본권, 정신적 기본권과 경제적 기본권 중에 정신적 기본권이 상위 기본권이에요. 이러한 기본권 상호 간에도 어떤 그 효력, 단계별로 순위를, 우열을 매길 수 있다. 그래서 상위 기본권이 우선한다. 너 하위 기본권은 좀 뒤로 양보해라. 저울질을 해서 상위 기본권을 우선시키는 거. 이걸 이익경량이라고 그래요. 이익경량. 그래서 이익경량에 따라 하나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규범조화적 해석. 두 개 다 기본권 A, 기본권 B 규범이에요. 이 규범을 하나만, 이 이익경량은 완전히 하나는 제로, 하나는 100%, 양자택일로 하나만 인정하는 건데, 이 규범조화적 해석은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둘 다 인정될 수 있게, 둘 다 어느 정도 효력을 양보해서 인정되는 그런 해석 방법을 규범조화적 해석, 모두의 기본권이 효력을 가지도록 조화를 꾀하는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달라요. 그 기본권 어떠한 경우에는 이익경량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으로 하는데, 이익경량은 OX예요. 양자택일 하나만 인정하고, 규범조화적은 두 개의 효력을 다 인정하나 어느 정도 양보한다. 그래서 관련된 지문을 살펴보면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일 뿐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예외적으로 세 가지 사유에서 인정될 수가 예외적으로 긍정된다. 이건 좀 눈치껏 그 OX를 좀 판단해야 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초기 배아. 초기 배아는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치성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이 초기 배아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가?